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와 감동을 드리는 정 변호사의 놀라운 경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매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경매에서 이제 우리가 낙찰자가 있는 반면에 특수물건의 형식을 꾸며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위장임차이면 위장임차인, 허위유치권자면 허위유치권자, 그리고 선순위 가등기를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낙찰가가 많이 떨어지도록 꾸며놓은 다음에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일당 뭐라고 표현하죠? 경매 브로커 그런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가격이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는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수익 모델을 가리키는 게 제 특수물건반 강의이거든요. 그 유력한 강의 모델 중에서 하나를 오늘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가등기라는 거는 내가 이제 어떤 그 부동산을 사고 싶습니다. 근데 돈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돈이 마련되면 꼭 사고 싶은데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하고 내가 돈 생기면 살 테니까 우리 매매 예약을 해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 예약금을 걸고 매매 예약을 하는 거. 근데 매매 예약을 할 때 이제 혹시라도 소유자가 마음 변해가지고 다른 데 팔아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등기를 해두죠. 가등기를 해두게 되면 가등기를 정리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으니까 처분을 금지하는 그런 효력들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선순위 가등기의 위험성 아시죠? 그러니까 선순위 가등기가 나름대로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다 빨라가지고 이렇게 최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말소되지 않는다라고 공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하게 되고 인수하게 됐을 때 위험성은 뭔가요? 그 가등기와 대비되는 개념이 본등기인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소유권을 뺏기게 되죠. 매매 대금을 다 냈는데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배당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찾아와야 되는, 찾을 수도 없을 수도 있죠. 돈을 다 써버리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 가등기 물건은 초보자의 수준에서는 절대 입찰해서는 안 되죠. 이런 가등기의 위험성, 이런 파괴력을 활용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자기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매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경매 브로커들의 그런 작업들을 제대로 찾아내가지고 응징하는 그런 기술들을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강의를 해왔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정도는 알려드려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가등기가 아까 같이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 가등기는 남을 이제 공격하는 용도, 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물론 있지만 내가 이제 만약에 지분권자라고 치자고요. 저랑 이제 저희 와이프랑 이제 아파트를 2분의 1씩 소유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제가 사업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제 지분이 경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그 2분의 1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인데 2분의 1 지분권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분을 헐값에 팔아라 말아 이렇게 관여하고 그러니까 왠지 내 지분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내 지분 방어용으로 내 지분에다가 가등기를 설정해 놓게 되면 같이 팔 수도 없죠. 아파트 2분의 1씩 지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원래 공유물 분할 소송은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아파트는 2분의 1씩 쪼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방은 네가 갖고 화장실은 내가 갖고 이렇게 쪼갤 수가 없으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항상 판결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매를 넣어서 매각 대금이 생기면 2분의 1 지분씩 그 대금을 나눠 가져라, 이런 판결이 날 거란 말입니다. 그 공유물 분할 판결에 기해서 진행되는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하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내 지분에다가 이제 만약 가등기가 설정돼 있으면 가등기 아까 위험성, 그 파괴력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지분만큼은 값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매각 대금이 생기고 그걸 이제 그 배당을 받게 되면 너무 큰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경매도 못 넣고 공유물 분할 소송도 못 하는, 그래서 내 지분을 방어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격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그 브로커들의 작업인 건데 뭐냐면, 자 보십시오. 아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로 매각을 해가지고 지분대로 나눠 가져라는 판결이 나겠죠. 그래서 형식적 경매를 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분의 1 지분에 가등기가 있다라고 공지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브로커들은 어떻게 하냐면 방어하는 사람이 자기네 지분에다가 이제 가등기 설정해 놓고 공유물 분할 소송은 다른 지분권자가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지분에다가 가등기를 설정해 놓고 자기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경매를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 지분 가치만큼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죠.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자기가 낙찰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지분은 이제 그대로 이제 지킬 수 있게 되고 상대방 지분을 반값에 사는 효과가 생기게 되죠. 지분 경매와 선순위 가등기, 이런 위험성, 파괴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헐값에 낙찰받아가지고 수익을 얻는 그런 브로커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응징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뭐냐면 지분권자가 이렇게 막 떨어뜨린 다음에 지분권자가 낙찰을 받는 게 수익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 지분권자랑 경쟁해서 조금 더 높게 써가지고 낙찰을 우리가 받게 되면 모든 수익은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고 이 지분권자는 그 낙찰 대금이 되게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가 받으면 수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받아버리게 되면 떨어진 금액대로 자기 배당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결국은 이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응징도 하면서 그 수익을 우리가 가로채는 거니까 우리는 뭐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겠죠. 이거를 좀 더 공격적으로 쓴다고 한다 그러면 그 브로커들은 지분을 일단은 싸게 받습니다. 나름대로 지분도 특수물건이니까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100%에 낙찰되지는 않죠. 그죠? 보통은 이제 뭐 한 7, 80% 정도 낙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세보다 20, 30% 일단 지분으로 싸게 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 지분이 아니라 자기 지분에다 이제 가등기를 딱 설정을 해놓고,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예약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팔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소유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소유자라는 전제하에서 상대방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을 해요. 그렇게 되면 아까 판결은 경매에 넣어서 2분의 1씩 나눠 가져라 대금을, 이렇게 판결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막 떨어지면 자기가 낙찰받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 여러분들 기상천외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응징할 그런 기법을 좀 이따 배울 텐데 오히려 이 수익 모델이 더 좋아 보이시죠. 그런데 이 수익 모델은 함부로 쓰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저희 같은 사람한테 걸리게 되면은 완전히 손해를 보게 되죠. 낙찰가가 헐값에 낙찰을 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배당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손해가 되는 거. 이 수익 모델은 자기가 낙찰받았을 때나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게다가 이제 형사고소의 위험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물건이 보이면 이거를 이제 응징하는 그런 기법을 활용을 해야겠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특수물건 강의를 하면서 100%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그 방법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통정허위 표시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겁니다. 통정허위 표시가 뭐냐면 서로 통모해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가등기를 만들어냈다, 이런 이유로 말소송을 진행하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다. 이게 이제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돼야 된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건데, 중요한 부분들은 서로 통모해서 통정했다는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건데, 이런 브로커들이 그렇게 허투루 작업을 해놓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뭐 매매 예약하면서 우린 가등기를 한 거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그냥 저쪽에서 이제 본등기 치면서 돈을 매매 계약으로 가면서 매매 대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했던 거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박을 해놓게 되면 입증하기가 진짜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송에 이제 기술이 없는 분들 승소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대부분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변호사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쉽지 않단 말이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패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 고소를 하겠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 뭐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등기를 설정해놨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가등기의 목적 자체가 경매 공정을 방해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경매 방해니 뭐 입찰 방해죄가 되는 거지만, 꼼꼼하게 다 이렇게 막 그 준비를 해가지고 금전거래 내역부터 다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지 않은 수익 모델이지만, 저희 특수물건반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증거도 철저하게 수집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의 논리를 가지고 뭐 승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함부로 입찰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지만 쉽지는 않다,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도 충분히 100%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수천만 원의 가치, 수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가치를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고마우시죠?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이 타이밍에서 일제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100% 승소할 수 있는 유력한 수익 모델이 뭐냐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이러한 유사한 사안에서 판결을 하나 이렇게 선고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금 분할을 명한 공유물 분할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2분의 1 뭐 지분씩 갖고 있는 아파트를 그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경매로 넣어서 팔리면 대금을 분할하라, 이런 판결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이걸 형식적 경매라고 하죠, 매수인이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했다면 위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에 변론이 종결된 후에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있다가 이제 판결을 선고한단 말입니다.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 있다 판결 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혹은 이제 변론 없이 무변론으로 판결을 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바로 해당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맞춰진 소유권 이전 청구권
청구권의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소멸하는가 여부, 원칙적으로 적극이다. 적극이란 말은 소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지분에다가 가등기를 설정해 놓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금 분할을 명한 공유물 분할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해당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맞춰진 경우, 이 경우에는 대금 분할을 명한 공유물 분할 판결의 분할 확정 판결의 효력이 이제 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이제 미친다는 거죠. 그 변론 종결 후에 이 지분을 양도받은 사람 혹은 이제 가등기는 앞으로 양도를 받겠다는 전제에 설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패소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 효력이 가등기권자에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상에 걸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기 때문에 마치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처럼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말소돼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이 요건만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100% 말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입증 자료를 수집할 필요도 없고 증거를 모을 필요도 없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판결이 적용된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일단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변론이 종결이 됐어요. 판결 선고 내용 뻔하죠. 아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판결에서 이제 지니까 가등기 설정을 해요. 어차피 이게 경매로 들어갈 거면 아까 같이 이제 헐값에 낙찰되도록 가등기를 자기 지분에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공유물 확정 판결에 기해서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낙찰자가 생겼습니다. 낙찰자는 이제 본인이겠죠. 그 가등기권자가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가등기 말소가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낙찰 받았다고 치자고요. 본인이 못 받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가등기 말소할 수 있겠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유물 소송을 제기를 했고 가등기를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론 종결 전이에요. 아까는 변론 종결 후에 가등기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땐 저 판례가 분명히 적용되지만 가등기를 변론 종결 전에 설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막 진행하다가 변론이 종결됐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게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 낙찰 받을 때는 이제 가등기를 인수하는 걸로 낙찰을 받겠죠. 물관문서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다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말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쳐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소유권을 뺏게 되죠.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 본등기를 말소하고 우리가 취득할 수 있겠는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유형들의 물건이 있을 때에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판례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는 뭐냐면 공유분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변론 종결됐어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경매관이 나왔는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치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겠는가? 아까는 변론 종결 후에 가등기가 설정되거나 아니면 판결 확정된 후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말소할 수 있었겠지만 가등기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말소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가등기를 공유분할 소송 진행하기 전이 아니라 그냥 아예 지분을 낙찰받자마자 자기 지분의 가등기를 딱 설정해놔요. 그리고 공유분할 소송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변론 종결됐고 판결 확정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등기를 말소하기가 어렵다. 물론 이제 저희 특수물건반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어떻게 말소시킬 수 있을지 뭐 이렇게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말소할 수 없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다 말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두시게 되면 100% 여러분들도 승소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런 예가 된 게 최근에 한번 경매 나온 적이 있죠. 2023 타경 103472 서울특별시 이제 영등 뭐 당산동이 꽤 유명했던 그런 물건인데 8억 7천짜리 감정평가 돼가지고 7억 2천만 낙찰됐는데 지금 시세는 한 10억 정도 합니다. 이 낙찰자는 한 3억 정도 싸게 받았죠.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싸게 낙찰됐을까 싶은데 여기 보시면 최모모 씨 지분에 가등기가 설정돼 있다. 이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 효력은 가등기가 만약에 매매 예약이 완결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매매 예약을 해놓고 가등기 아까 설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매매 예약에 의해서 나중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매매 예약 완결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뺏기게 되죠.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이렇게 공제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공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 지분에 한해서만큼은 값이 떨어졌겠죠. 그 지분이 뭐였냐면 여기 등기부 등본인데 5명의 형제가 이제 5분의 1 지분씩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5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누군가가 설정을 해놨어요. 이모모 씨가 최모모 씨의 그 상속 지분에 대해서 이제 가등기를 설정해 놓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른 공유 지분권자 형제겠죠. 이제 형제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매를 넣은 겁니다. 형식적인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보죠. 경매를 넣은 상태인데 이렇게 가등기가 이렇게 딱 말소 안 된다라고 공지가 돼 있으니까 이 5분의 1 가치만큼은 떨어졌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렇게 싸게 낙찰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물건 보십시오. 임의 경매 개시된 게 2023년 2월 17일입니다. 근데 이제 가등기가 설정된 건 2022년 12월 6일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가지고 형식 경매를 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넣는 절차까지 상당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어찌 보면은 2022년 12월 6일 날 이 정도면은 이제 경매 들어오기 한 2달 전이지 않습니까? 변론 종결돼가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이거 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가등기를 해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도 실제로 이제 아까 통정허위 표시를 입증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통정허위 표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소송 진행하면 정말 백발백중 칠 겁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쉽지가 않고 판사들은 특수물건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이렇게 싸게 받았으니까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선입견들이 있어가지고 웬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논리를 주장하거나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저희가 패소하도록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장임차의 물건 같은 거 여러분이 즐겨하시는 그것도 소송이 정말로 어려운 게 위장임차의 물건을 우리가 뭐 1억을 싸게 사왔다고 하면 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위장임차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들 지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노펌인 저희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는 꼭 명심하십시오. 저희가 사건을 수임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100%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 판례를 적용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변론 종결 후에 가등기를 설정해 놨다라는 것만 입증해낼 수 있으면 100% 승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수물건을 입찰하실 때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제가 이제 특수물건 강의를 할 때는 어떤 특수물건이든 간에 100% 리스크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물건은 보통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단 1%의 리스크도 없이 관리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철저하게 증거 수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안전하게 낙찰을 받아서 승소를 해서 수익을 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아니면 도니까 특수물건은 당연히 뭐 수익이 큰 대신에 그 위험을 감수해야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행복한 부자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안전하게 특수물건을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특수물건 안전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제 특수물건만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로 기상천외한 수익 모델들 저렇게 이제 브로커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응징하면서 정의를 구현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늘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그 수천만 원의 가치와 감동을 느끼셨다고 한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힘을 내서 다음에도 정말로 멋진 수익 모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